2030세대도 아닌 50, 60이 주목해야 할 내 집 마련 전략. 58살의 박 씨는 은행 창고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. 30년을 전세로 살다가 이제야 내 집 마련을 결심한 것입니다. 하지만 대출 담당자의 말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나이를 고려하면 대출 기간을 길게 잡기 어렵습니다. 월 상환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.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50대의 내 집 마련은 20대,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. 집값, 대출, 입지만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은퇴 시기, 노후 자금, 건강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.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. 이 나이에 집을 사는 게 맞는 걸까? 아니면 계속 전세로 사는 게 나올까? 하지만 바로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50대 이후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십니까?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망설이고 계십니까? 오늘은 5, 60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. 이것은 젊은 세대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. 박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. 젊었을 때는 집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40대에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었으며 50대가 되어서야 조금 돈이 모였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와서 집을 사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말도 엇갈렸습니다.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무슨 집을 사? 대출 받아봤자 이자만 내다 늙어. 그냥 전세 살다가 나중에 작은 집 현금으로 사. 하지만 다른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. 지금이라도 사야 해. 전세 사기도 많고 나중에는 더 못 사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.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러던 중 63살의 선배를 만났습니다. 선배는 50대 후반에 집을 샀고 지금 그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. 박 씨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.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. 나도 58살에 집을 샀어.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. 박 씨가 물었습니다. 어떻게 결정하셨어요? 대출도 부담스럽고 이나지에 집을 사는 게 맞나 싶었을 텐데. 선배는 설명했습니다. 첫째, 5, 60세대의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라 안정이야. 젊은 사람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사지만 우리는 다르지. 우리에게 집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안식처야.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확실히 자신도 시세 차익보다는 전세 걱정 없이 살 곳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선배는 계속 말했습니다. 둘째, 규모보다 입지가 중요해. 젊었을 때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크기보다 위치가 중요하지. 병원, 마트,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이 좋아. 박 씨는 메모함에 들었습니다. 선배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. 셋째, 대출은 최소화해야 해. 우리 나이에는 대출 기간이 길지 않아. 이자 부담이 크고 은퇴 후 상환이 부담돼. 가능하면 자기 자금을 많이 넣고 대출은 적게 받아야 해.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. 젊은 세대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 큰 집을 사지만 5, 60세대는 반대로 가야 했습니다. 박 씨가 물었습니다. 그럼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? 선배는 대답했습니다. 작은 집을 사는 거지. 크고 비싼 집 대신 작지만 내 집을 갖는 게 나아. 넷째 조언은 더 중요했습니다.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해. 집을 사느라 모든 돈을 쏟아보면 안 돼. 최소한 생활비로 5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은 따로 확보해야 해.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더 큰 문제야.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. 자신은 집을 사려고 대부분의 돈을 쓰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선배의 말이 맞았습니다.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. 다섯째 조언은 실용적이었습니다. 관리비가 적은 곳을 골라. 아파트가 편하긴 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와. 특히 대단지보다는 소형단지나 빌라가 관리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.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해. 여섯째로 선배는 강조했습니다. 향후 10년, 20년을 생각해야 해. 지금은 계단 오르는 게 괜찮아도 70대가 되면 힘들어. 엘리베이터가 있는지, 주차는 편한지, 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. 나중을 대비해야지. 일곱째 조언은 의외였습니다. 혼자 사는 것도 고려해봐. 우리 나이가 되면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갈 수도 있어. 그때 혼자 살기 편한 집인지 생각해봐야 해. 너무 크면 외롭고 관리도 힘들어. 박 씨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.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집을 보면 안 되어 5, 60세대만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.
박 씨는 다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. 첫째, 자기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규모, 대출을 최소화하고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기는 선에서. 둘째,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입지,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은 것. 셋째,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가 편한 것. 이 기준으로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 아파트나 빌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는 것보다 작지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나와 보였습니다. 박 씨는 결국 역세권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. 20평대 작은 평수였지만 자기 자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고 대출은 최소한만 받았습니다. 병원도 가까웠고 마트도 걸어서 갈 수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. 계약을 하면서 박 씨는 안도했습니다. 30년 전세 생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더 이상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전세 사기 걱정도 없었습니다. 무엇보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곳이 확보됐습니다. 입주 후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. 집은 작았지만 부부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. 월 대출 상환금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. 주변 환경도 좋아서 생활이 편했습니다.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전세로 살 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. 다음 계약은 어떻게 하나, 혹시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. 박 씨의 친구 중에는 다른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60세의 김 씨는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. 대신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그 이자와 연금으로 월세를 내면서 살기로 했습니다. 김 씨의 계산은 이랬습니다. 집을 사면 재산세, 관리비, 수리비가 계속 나가. 차라리 전세금을 굴려서 이자 받고 그걸로 월세 내면서 사는 게 유리해. 필요하면 언제든 이사 갈 수 있고. 두 친구는 각자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. 박 씨는 안정을 선택했고 김 씨는 유연성을 선택했습니다.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.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5, 60세대의 내 집 마련은 정답이 없습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첫째, 투자가 아니라 안정입니다.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살 곳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둘째, 큰 집보다 좋은 입지입니다. 규모보다 위치, 편의성, 접근성이 중요합니다. 셋째, 대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. 이자 부담과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. 넷째,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. 집을 사느라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. 다섯째, 향후 10년, 2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.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도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. 여섯째, 고정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 관리비, 재산세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